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NG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승승장구하던 토트넘, 첼시와의 런던 더비에서 많은 부상자와 로메로의 퇴장이라는 악재가 겹친 이후 내리 2연속 패배를 당하며 흔들리고 있는데요. 11월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어떤 정비가 있었을까요? 이 사이에 유럽 현지 언론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주장으로 선임하면서 신임했던 로메로를 정리할 수 있고 또 공격 라인에 쿠루셉스키까지 밀어낼 수 있는 브라질 대표 윙어 하피냐 트레이드가 추진될 수 있다라는 보도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이 유럽 현지의 보도 체크해보고 토트넘 호스퍼의 이적 시장 최신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충격적인 스왑 딜에 포함시키며 전 리즈 윙어를 영입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영국의 대중지 더 선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사실 더 선의 공신력은 높지 않다라고 할 수 있고 각종 가십과 사실은 가짜 뉴스까지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더 선의 익스클루시브 기사는 그나마 취재된 정보이거나 정보를 구입한 그런 정보니까 아예 낭설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보도는 어떻게 된 것이냐? 가십이라고 표현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보도는 더 선이 직접 취재하거나 본인들의 구매를 했던 정보가 아니라 인용 보도라는 것입니다. 이 보도의 원문을 살펴보시면 출처가 있어요. 스포르트가 제기한 얘기다. 브라질 대표팀의 하피냐, 리즈 선수였던 하피냐가 토트넘의 관심 대상이고 이 과정에 로메로가 거래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보도를 스포르트가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스포르트는 스페인의 4대 스포츠 신문 중 하나죠. 카탈루냐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바르셀로나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입니다. 스포르트에서 보도했다는 것 자체가 결코 이제 없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정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의 맹점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포르트의 보도에서도 데스테 잉글라테라라고 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온 정보에 따르면이니까 스포르트의 바르셀로나 공신력 높은 담당 기자들의 보도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거나 이 보도 역시 스포르트라든지 또 다른 스페인의 대표적인 스포츠 신문인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언급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물밑에서 혹은 에이전트 사이에서 축구계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이다. 이게 이제 조회수 팔이라든지 뭐 다른 요인을 위해서 만들어낸 가공의 가짜 뉴스는 아니고 현재 이적 시장에 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럴듯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스포르트의 보도 내용 전체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가 토트넘 호스퍼가 하피냐를 영입하기 위한 승부수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승부수가 바로 로메로인 것인데요. 토트넘은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바르셀로나의 브라질 출신 윙어 영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르셀로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기꺼이 선수를 포함시킬 의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바르셀로나가 로메로를 줘야 하피냐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만약에 현금 조건이 안 맞는다면 토트넘에서도 선수 포함 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가 지금까지 많이 연결되어 왔던 토트넘의 선수, 토트넘이 쓰지 않으려는 선수는 로셀소이지만 여기서 언급된 이 선수가 로셀소가 아니다라는 것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선을 포함한 다른 영국 매체 풋볼 런던도 이 보도를 소개했어요. 많은 영국 매체들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하피냐 영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스포르트가 본인들이 체크한 정보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이적서를 보실 때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보도의 공신력이 높은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공격진을 보강하고자 하는데 하피냐 개인은 물론 바르셀로나를 유혹할 수 있는 경제적 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적료와 연봉 모두 맞춰져야 하는데 이게 되겠냐라는 사실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스포르트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하피냐 이적에 대해서 기꺼이 이야기할 수 있는 수치는 7천만 유로의 이적료입니다. 스포르트 본인들이 이 영국의 정보를 통해서 체크하고 상황을 본 것은 바르셀로나가 하피냐를 팔지 않을 선수로 분류하진 않는다. 팔 수 있다. 그런데 이적료를 7천만 유로 이렇게 거액을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금액은 역시 토트넘 입장에서는 기꺼이 가정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토트넘은 7천만 유로를 쓸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양팀 간의 현금 이적 거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다만 토트넘이 하피냐를 원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뭐 가능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토트넘의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었죠. 지금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보시면 17세 어린 선수 라민 야말이 오른쪽 측면에 왼발잡이 주전 공격수로 도약을 했고 벌써 스페인 대표팀까지 승선을 하면서 하피냐가 완전히 밀려난 상황입니다. 물론 하피냐가 헤타페와의 경기에 퇴장을 당하기도 했고 부상의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어찌됐거나 라민 야말의 등장으로 인해서 선발 11명에서 확고한 주전 자리를 굳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하피냐 개인도 떠나고 싶고 바르셀로나도 제안이 오면 보낼 수 있고,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이 오랫동안 하피냐에게 관심을 가져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트넘이 1차적으로는 이적료를 주고 데려오고 싶지만 상당한 돈을 쓸 생각이 있어도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만큼
쓰고 싶진 않다. 게다가 바르셀로나도 지금 닥주전인 선수를 예각하는 게 아니라 밀려난 선수이고 정리하고 싶어하는 선수인데다가 바르셀로나는 항상 지금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대형 선수들의 매각을 통해서 유망주를 영입하면서 리빌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피냐를 파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만 무작정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협의는 가능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토트넘이 금액도 제시할 수 있지만 현재 스쿼드에 있는 일부 선수들을 테이블에 올려놓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선수라고 한 것은 로셀소까지 포함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다른 선수들의 이름보다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이름이 더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스포르트가 또 자체적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아르헨티나 수비수 로메로는 몇 시즌 전에 그가 이탈리아 클럽인 아탈란타에서 활약할 때 바르셀로나가 수비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영입설이 돌았던 바가 있다. 즉 토트넘도 과거에 영입설이 돌았던 하피냐를 눈독 들이고 있고, 바르셀로나도 그 과정에서는 과거에 원했던 로메로를 온다면 이도를 바꾸는 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된 거지 아직 추진이 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토트넘이 로메로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동의가 없이 진행될 수는 없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로메로를 부주장으로 선임하고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지만 첼시와의 경기의 리스크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내포되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스포르트의 보도 외에 문도 데포르티보의 보도를 통해서도 이 가능성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또 한 번 하피냐를 노린다라고 문도 데포르티보가 보도를 했는데, 토트넘이 원래 1월 이적 시장에 공격 강화를 위해 영입하려고 했던 선수는 브렌트포드의 스트라이커 아이반 토니인데 그 선수 영입을 배제하고 하피냐를 노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도의 출처가 영국의 풋볼 트랜스퍼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결국 문도 데포르티보와 스포르트도 본인들의 자체 취재가 아닌 풋볼 트랜스퍼, 조금은 공신력이 낮은 매체의 정보를 인용하면서 그것을 본인들이 또 추가 취재로 체크해서 소개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체크된 내용을 영국 언론은 풋볼 트랜스퍼의 정보는 신빙성이 없었는데 스포르트와 문도 데포르티보가 교차 검증해서 추가적으로 취재한 내용들을 다시 인용해서 소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 내용들이 가짜뉴스까지는 아니지만 공신력이 높진 않다,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황상 이게 에이전트들은 거론하고 언급하고 구단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브렌트포드의 토니를 영입하고자 했던 토트넘의 의지가 있지만 하피냐를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이 얘기가 나온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피냐가 올 시즌에 주전에서 밀려났기 때문인데요. 하피냐가 리즈를 떠나서 바르셀로나 갈 때 사실 첼시의 오퍼도 있었고 첼시에 이적할 뻔 하다가 바르셀로나를 하피냐가 원해서 데려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바르셀로나에 와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상과 퇴장 징계와 라말의 활약으로 인해서 주전에서 밀려났고 차비 헤르난데스의 계획 안에서 연속성을 갖지 못하니까 본인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바르셀로나는 브라질의 유망주인 비토르 후키 선수를 1월 달에 영입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또 라리가의 셀러리 캡 규정을 맞춰야 하고, 그러려면 꽤 큰 규모의 선수를 내보내야 된다. 그 선수가 하피냐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결국에는 하피냐를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호키의 자리를 만들 수 있으니 로메로를 받고 내보내는 부분이라든지 어떻게든지 이제 하피냐에 들어가는 연봉도 좀 덜고 이적료도 좀 챙기면서 이제 로메로 호키를 데려온다, 약간 요런 가정들이 스페인 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대로 로메로가 바르셀로나로 가고 하피냐가 토트넘으로 온다면 일단 로메로가 센터백에서 한 자리를 떠나게 되고, 클루셉스키도 하피냐가 왼발잡이 오른쪽 윙어기 때문에 당장 주전 입장에서 밀려나게 돼요. 하피냐를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클루셉스키의 경기력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선수들 외에도 스포르팅 리스본의 토트넘 출신 마커스 에드워즈라든지 곤살베스라든지 저희가 이전에 소개드렸던 이런 선수들의 이적설도 있고, 또 기라시나 토니, 미드필드 라인의 은디디,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일단 하피냐가 온다는 건 쿨루셉스키가 이런 그 완전한 백업 자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쿨루셉스키가 내년 여름에는 늦어도 정리될 가능성이 하피냐가 올 경우에는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힐 선수가 이제 나갈 수도 있겠지만 힐 선수가 조금 더 어리고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속도감에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쿨루셉스키가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분명히 잘해주고 있고 고울 운반이라든지 오른쪽에서 역할이 좋지만 하피냐가 거의 그 역할을 그대로 하면서 속도감까지 있기 때문에 하피냐가 온다면 토트넘은 하피냐 쿨루셉스키가 아니라 하피냐 힐, 하피냐 솔로몬 이렇게 좀 갈 수도 있다. 존슨까지도 사실 오른쪽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로메로가 나갈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다른 센터백이 원더가 봐야 되겠죠. 지금 로이드 켈리와 스칼비니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스칼비니가 중요한데, 다이어는 이제 올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끝나니까 애슐리 필립스를 주전으로 쓸 수는 없으니 정말로 로메로가 나간다면 판더벤의 파트너로 로메로가 아닌 다른 주전급 센터백이 와야 한다. 여기에서 이탈리아의 이적시장 전문가이자 토트넘 소식에도 정통한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최근에 이제 킥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소개한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이 이탈리아의 유망한 떠오르는 젊은 수비수 스칼비니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영입을 지난 여름에 추진했으나 너무 높은 가격을
걸 아탈란타가 요구했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는데, 만약에 로메로를 정리한 상황이 되고 올 시즌에 계속 좋은 성적을 내면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복귀를 한다면 스칼비니 영입을 이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선수 아직 만 19세 어린 나이기 때문에 잠재 가치도 높고 지금 시장 가치가 4천만 유로지만 더 많은 돈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로메로를 정리한 상황이 된다면 팀 자체적으로 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승을 노릴 수 있고 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복귀할 수 있다라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재정적인 이슈까지도 레비 회장이 체크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드 켈리가 왼쪽 센터백을 주로 본다면 스칼비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왼쪽을 다 볼 수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오른발잡이로 오른발 센터백을 보기 때문에 반더벤과 켈리가 왼쪽 센터백, 스칼비니와 애슐리 필립스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가는 형태. 여기에 뭐 또 다른 센터백의 영입이 추진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 뭐 크리스탄테 영입설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도 되니까 이 영역까지 커버하면서 수비 라인의 풀을 로메로가 나가더라도 커버할 수 있는 작업은 가능할 수 있다. 하피냐를 정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한다면 이런 형태의 딜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사실 스칼비니 같은 규모의 선수는 역시 1월달에 데려오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년 여름까지 가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로메로를 보내는 부분까지도. 그래서 저는 당장 1월달에 로메로를 내보내고 하피냐를 데려오는 딜은 센터백 문제가 더 시급한 상태인데 조금 낭설에 가깝다. 말씀드린 대로 자극적인 이슈를 좀 생산해서 확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월달에 이런 딜이 이루어지긴 어렵다. 이미 구축된 조직력을 생각했을 때, 팀의 케미를 생각했을 때도 이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론이 1월달부터 이루어지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내년 여름에 이런 작업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말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죠. 반더벤 선수 부상으로 올해 안에 복귀할 수 없고 로메로 선수의 퇴장 징계는 2경기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주말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는 어떻게 수비 라인을 구성할 것인가? 풋볼 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 중 한 명인 럽 게스트 기자가 최신 토트넘의 상황을 체크하면서 소개했는데요. 로메로가 빠진 가운데 일단은 우도기 선수가 이탈리아 대표팀의 부상 문제로 가지 못한 것은 예방 차원이다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니어서 이번 경기에 뛸 수 있다. 그러니까 왼쪽 백은 우도기가 뛰고 왼쪽 센터백으로는 벤 데이비스가 뛸 수 있다. 벤 데이비스의 몸 상태 문제 없고 기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왼쪽 센터백으로 써왔죠. 그리고 오른쪽 센터백에는 다이어가 뭐 지난 울브스와의 경기를 뛰었지만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센터백 영역에는 다이어가 뛸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애슐리 필립스가 출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오른쪽에는 포로가 뭐 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 메디슨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벤탄크루가 부상 복귀 후 첫 선발 출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셀소가 몸 상태 여부에 따라서 또 메디슨의 롤을 프리시즌에 보였던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로셀소가 뛸 수도 있다. 정리해드리면 이번 그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노란색으로 표기한 선수들의 자리입니다. 공격 라인은 몸 상태에 문제가 없는 주전 라인업 존슨, 손흥민, 클루세스키가 3톱으로 서고요. 미드필드 라인에 비수마와 사르도 문제없이 뛸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3미들의 파트너로 벤탄크루냐 로셀소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봐요. 호이비에르 옵션도 있지만 일단 이 호이비에르 옵션이 지난 울브스와의 경기에서는 공격 창의성에 문제를 드러냈고 벤탄크루도 회복을 했으니까 벤탄크루가 그런 창의성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벤탄크루냐 로셀소냐에 대한 선택이 내려질 것 같고요. 좌우풀백은 주전인 우도기 포로가 뛰면서 센터백은 데이비스와 다이어 또는 데이비스와 필립스가 될 것 같습니다. 훈련장에서의 성과를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종 선택을 내릴 것 같습니다. A매치 쉽기를 마치고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승점 28점으로 단독 선두고요. 리버풀, 아스널이 나란히 27점인데 골득실 차로 엇갈리면서 리버풀이 2위, 아스널이 3위입니다. 토트넘이 2연패를 당하면서 주춤한 가운데 승점 26점, 아직은 4위를 지키고 있고 에스턴 빌라가 승점 25점으로 5위로 치고 올라왔고 맨유도 최근에 부진 속에서도 꾸역승을 거두면서 26점으로 6위입니다. 토트넘의 상대인 에스턴 빌라가 바로 5위, 승점 1점 차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이기지 못하면 토트넘이 4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요. 11월 26일 일요일 밤 11시 토트넘의 안방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합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 최대 빅매치는 계속해서 지난 몇 년 동안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다퉈왔던 현재 1위 맨시티와 2위 리버풀의 맞대결 11월 25일 토요일 밤 9시 30분에 킥오프합니다. 황희찬 선수도 최근에 굉장히 폼이 좋죠. 황희찬 선수가 7일 13라운드 경기는 13라운드의 가장 늦은 일정 11월 28일 화요일 새벽 5시 플럼과의 원정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활약상과 또 오는 주말에 있을 한국인 유로파 선수들의 활약상 최신 소식들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